중단될 것 같았던 3차 불곰 사업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에 중국과 일본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 불곰 사업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 중 유일하게 러시아 무기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들과 척을 지고 있지만 한국에는 미국의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한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러시아 언론들은 한국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까지 불편하게 만들 무기를 개발했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러시아가 한국과 좋은 국가로 남고 싶다고 거의 빌다시피 하는 기사이기에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코랄미에서 제작하였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국은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성공하지 못한 러시아, 원정을 성공한 역사가 있어 러시아는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리련화의 우호를 더욱 다지고 싶어합니다. 3차 불곰 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언론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러시아가 한국과 더 우호를 다지고 싶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불곰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작은 오해에서 비롯했습니다. 한국은 성공적인 88올림픽 개최를 위해 과거 한국전쟁 원수였던 당시 중단될 것까 하던 3차 불곰 사업이 소련을 엄청나게 환영하는 것도 모자라 소련 선수들을 응원해주는 풍조가 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는 복싱이 엄청난 봄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세계 챔피언을 6 배출하기도 하며 복싱에서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88올림픽 복싱 경기에서 변정일 선수가 불가리아 선수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음에도 심판들이 한국 앞마당에서 대놓고 편파 판정을 해 변정일 선수가 경기에 패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복싱 코치가 링 위로 올라가 1시간이 넘게 항의하였는데 미국 유명 방송사 MBC가 변정일 선수와 한국을 조롱하는 티셔츠를 제작하는 일을 벌여 국내에서는 반미 감정이 고조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소련 농구 경기에서 동맹국가인 미국을 응원하는 대신 반미 감정의 소련을 응원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오해 생겨 소련 정부는 적국으로만 여겼던 한국이 자신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과 88올림픽에서 보여준 말선한 서울의 모습에 반해 한국과 수교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수교를 맺을 당시 소련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때마침 한국은 경제 호황기였기에 소련은 한국에 30억 달러 차관을 요청했는데요. 역시 복간에서 인심이 나온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는지 차관을 선뜻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소련의 차관을 빌려준 지 1년 만에 소련이 해체돼 빌려준 차관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다행히 국제법상 차관에 관련하여 붕괴된 국가의 빚은 승계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러시아가 그 빚을 갚게 됐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보유 현금이 없는 것을 들며 한국의 현물 변제를 제한하게 되는데 한국 정부도 괜히 돈을 제대로 못 받을 바엔 무기로라도 받아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국의 신의 한 수로 작용했고 러시아가 넘긴 무기들은 수출용이 아닌 전부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최신 무기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제 무기들을 역설계하고 그 핵심 기술을 얻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의 자랑인 K 흑표전차와 현무 미사일, 천공, 신공 등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한국이 방산업 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 간의 3차 불곰 사업의 협상이 다시 이뤄질 기미가 보이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S-400 트라이엄프 미사일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S-400은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지만 사실 사드보다 더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거리 400km의 특기 중 고고도에서 마하 14의 속도로 비행하는 공중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5에서 10분 안에 전개에 동시에 최대 36개의 표적을 겨냥할 수 있다고 하니 공격을 막는 방패로는 유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400 하나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중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방어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한국의 천국,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용인 사드와 LSAM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낮게 날아오는 순항미사일 방어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 적어도로 한국의 산지 계곡 지형을 타도 들어오는 순항미사일을 문제없이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400 미사일과 함께 운용되는 레이더도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S-400의 가장 큰 장점은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레이더로 식별조차 곤란한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할 있고 한꺼번에 100개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으며 항공기와 미사일 등 동시에 6개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400달러원 만능 방공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더욱더 S-400의 기술을 더 원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됐고 일본도 F-35 전력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다른 나라의 자국산 무기에 대한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지만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의 기사를 보면 진짜 러시아가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브즈비아크는 한국은 모든 국가의 문제를 가져올 방법을 찾았다라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한국이 SLBM 개발 성공 소식의 매체는 한국이 중요한 군사기술 이정표에 도달했으며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쓸 수 있는 엘리트 클럽에 진입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한국 편을 들며 일본이 독도 해역에서 자국의 초계기를 한국 군함에 접근시키는 등 도발을 일삼고 일본의 관리들은 악명 높은 야스쿠니 신사에 방문하고 있는데 그곳에 방문한다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업 국산화를 언급하며 한국은 은밀하게 세계적인 방산업 강국의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한국은 차근차근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꿈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매체가 자국의 해군력과 한국을 비교하며 러시아가 수적으로는 2배 정도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함정들이 노후화됐고 반면 한국은 거의 모든 함정이 1996년 이후에 건조된 것이라며 결코 러시아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특히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128셀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 구축함이며 만재 배수량 28,000톤인 러시아 해군의 핵추진 전함 어드미럴 나키모프함보다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세계에서 2에서 3위권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의 해군을 자신들과 대등하다고 말하며 한국 해군의 강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무 미사일과 SLBM 그리고 도산한 상호함까지 한국의 영향력이 세계로 벌어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특수부대는 이미 세계에서 검증받은 전사들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러시아는 한국이 미사일 개발할 때 도움을 줬고 그로 인해 한국의 정치인들은 반러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는 한국이 세계에서 군사력과 정치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일본처럼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래에 떠오르는 군사강국임을 밝혔습니다. 한국을 용으로 비유하며 한국이 포효할 때를 대비해 러시아는 한국과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당장이라도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러시아는 일찍이 한국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과거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러시아 원정을 실패했지만 조선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 대승을 거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나선정벌입니다. 병자호란 이후 인조가 사저도의 굴욕을 당하자 효종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비밀리에 청나라를 칠 계획을 세우며 군사를 양성하고 있었는데요. 효종은 당시 최신 무기로 무장한 조총부대를 만들어 열심히 훈련시키며 청나라 황제의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나라가 러시아 정벌을 위해 조선의 파병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효종은 조총부대의 전투력을 시험하기 위해 1차 정벌과 2차 정벌 동안 약 400명의 조총병을 파병했는데요. 이들은 청나라가 엄청나게 닥달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전장 환경 정보도 듣지 못하고 전투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출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적은 러시아의 코자크 부족으로 이들은 당대 최강 오스만 투르크를 격퇴시킨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청나라군은 이들과 싸워 연전연패하였는데 첫 승리가 조선 조총부대가 투입됐을 때입니다. 1차 정벌에서는 조선군의 피해가 거의 없었고 2차 정벌에서 각국 피해는 청나라 군이 100명, 러시아군은 800명의 전사자를 기록했고 조선군 전사자는 고작 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조선군의 피해가 적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의 조총부대가 잘 훈련되어 그 명중률이 엄청났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조선 조총병들의 활약으로 청나라는 만주 땅을 차지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이 대두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전해지는데 전립이라는 병거지 모자를 쓴 조선 의병졸들이 러시아인들은 멀리서 보기에 머리가 큰 사람으로 보였고 조선의 조총병만 보이면 도망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었는데, 나선정벌 당시 기록을 보면 조선 조총병과 청나라 조총병이 사격 시합을 벌였다고 전해지는데요. 당시 조선 조총병들은 대부분 첩탄의 표적을 명중시키는 기염을 토했는데, 청나라 조총병들은 첩탄에 명중시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청나라의 조총병이 세계적으로 볼 때 꽤 준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총의 탄환은 공기 역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야구의 막으로 불리는 너클볼 마냥 어디로 나갈지 모르고 있었다고 전해지며, 조총의 강선 또한 조잡해 유효사거리가 엄청 짧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조선 조총병들은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한 명 한 명이 저격수와 같은 실력을 보였는데, 이는 한민족이 세계적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원거리 무기에 특화되어 있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러시아 박물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데요. 러시아가 한국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두 국가의 우호가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크로아미에서 제작하였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